안녕하세요. 동유럽 6개국 렌트카 자유여행을 이제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경비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요. 이 경비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행 전에 어떤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또 어떻게 그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총망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여행 그리고 동유럽 렌트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그 2주 동안 여행입니다. 그래서 13박 14일 여행인데요. 저희가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한국에는 5월 8일 날 이렇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13박 14일 총 비용은 저희가 1인당 38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380만 원 총 경비에서 항공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130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헝가리 항공을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헝가리 항공이 없어졌어요. 돌연 없어져서 폴란드로 여기 인아웃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는 300만 원에 유로 렌트카를 계약을 했는데 저희 인원이 총 6명이기 때문에요. 1인당 보험까지 해서 총 55만 원 정도 14일 동안 1인당 55만 원 정도 여행 경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숙소는 1인당 60만 원 그리고 6명이서 할 때는 3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숙소 비용이 들었는데요. 이는 1 5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적당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에어비앤비와 그 아고다를 섞었었기 때문에 1 4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숙소 계획 잡을 때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그 나머지 기타 비용입니다. 주차비, 그리고 교통비, 화장실, 입장료, 그리고 여행자 보험이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전부 이제 해결을 해야겠죠.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아침하고 저녁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호텔로 이렇게 숙박을 잡은 날에는 하루에 3끼, 3끼를 거의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차에서 이동하면서 먹는 이런 간식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비용들, 이렇게 해서 총 1인이 140만 원 들었는데요. 이는 여행 기간이 14일일 때 1 1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서 저희가 총 지출한 비용은 380만 원, 1인당 이렇게 경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중요한 점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여행을 준비하실 때 꼭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사전에 공부를 좀 하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한 10여 가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운행 거리는 4,000km입니다. 폴란드에서요, 체코, 그리고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렇게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턴을 해서 그 헝가리, 다시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이렇게 시계바늘 쪽으로 돌아갔다가 오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 앞전에 동영상에서 그 2주 제한 동영상에 나라별로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그 동영상을 참조를 하시면은 꼭 이렇게 저희가 간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폴란드는 저희보다 한 3배 정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요. 먼저 바르샤바라는 데를 갔고, 폴란드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브로츠와프라는 곳을 갔습니다. 브로츠와프를 갔고, 그리고 체코로 넘어가서 체코의 프라하를 거쳤고요. 프라하 옆에 있는 체스키 크롬노프, 그리고 체스키 부데요비치 동아마을 해서 체코에서는 여기 3군데를 들렸고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체코의 브루노라고 체코의 2대 도시에 해당되는 브루노까지 해서 총 4군데를 들렸습니다. 폴란드는 여기 올라올 때 제2의 수도죠. 예전에 수도 한 군데를 들려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폴란드에서도 이렇게 3군데 도시를 들렸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잘츠부르크를 들렸고요. 이렇게 올라올 때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경유를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리아나에서 저희가 하룻밤 숙소를 묵었고, 크로아티아는 저희 수도 자그레브 쪽과, 그리고 저쪽에 스플리트 바로 옆에 크로기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기르에서 숙박을 했고, 그 아래 스플리트를 지나서 맨 아래 두브로브니크까지 내려가서 마지막까지 찍고 턴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동유럽 가시기 전에는 일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언어는 기본적으로 조금만 알아야겠죠. 언어는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놓는 게 모든 게 이렇게 편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좀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주차 방법도 틀리고요. 그리고 호텔에 예약했을 때 호텔에 대한 주차 이런 것들도 저희하고 시스템이 많이 또 틀려요. 그리고 호텔마다 또 많이 틀립니다. 에어비앤비 그 상태들도 많이 틀리고요. 그리고 어디 쇼핑센터라든지 정산을 할 때, 주차비 정산을 할 때도 이게 많이 틀립니다. 그 국가에도 한 3가지에서 4가지 주차 기계가 막 달라요. 해당 국가 나라 언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굉장히 처음 사용하다 보면은 헤맬 때가 굉장히 많아서 현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넷도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 간의 이동을 할 때는 여기 비넷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넷에 대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본에 0.5유로에서부터요. 비싼 데는 2유로까지 있습니다. 2유로면은 3,200원이에요. 1유로, 1.5유로가 기본이에요. 1유로 할 때는 1,600원인데 저희는 6명이기 때문에 화장실 딱 한번 가면은 10,000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화장실 경비도 의외로 이렇게 많이 든다는 사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숙박세를 내야 되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이렇게 주무실 때,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숙소에 주무실 때 숙박비를 따로 이렇게 지불을 받아요. 슬로베니아에서는 6명 한 3,000원 정도 지불을 했고요. 크로아티아에서도 한 16,000원, 15,000원 이렇게 지불을 했고, 오스트리아는 호텔에서 잤는데요. 호텔에서 일부 어느 정도 10,000원 조금 넘게 호텔비에서 호텔에 도착을 해서 별도로 숙박비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비넷도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비넷 구매는 국경 간 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넷을 구할 수가 있어요. 슬로베니아에서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넷 자판기가 있어서 그걸 해석해 가면서 기계에서 카드로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체코 들어갈 때는 체코의 비넷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비넷 사는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전날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간단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구매를 할 수 없는 게 차량 번호랑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량 렌트 하실 때 현지에 가야 차량 번호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사전 구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착했을 때 체코로 넘어갈 때 이렇게 사시면 되고요. 헝가리 넘어갈 때는 휴게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휴게소에서 기름 넣고 나서 구매를 했고, 오스트리아 이렇게 넘어갈 때는 주유소가 조그마한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유할 때 비넷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넷 다행히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비넷을 구매를 했어요. 비넷은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게 통행료입니다. 통행료 중에서 비넷을 구매하지 않아도 될 국가들이 크로아티아하고 폴란드입니다. 크로아티아하고 폴란드는 저희가 우리나라처럼 시스템이 똑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통과할 때 이게 돈을 내시면 돼요. 호텔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하고 아고다를 이렇게 했는데, 에어비앤비 장점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장점은 같은 30만 원을 두고 할 때, 아고다는 10만 원짜리 방 3개를 해야겠지만은
에어비앤비는 한 3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쪽 에어비앤비가 한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사이에 다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16만 원, 23만 원, 22만 원 이 정도다 보니까 경비 면에서는 아고다보다 훨씬 쌉니다. 방 3개 잡는 것보다는.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은 저희는 인원이 6명이기 때문에 아침이 해결이 돼요. 아침을 간단하게 라면이라든지 현지에서 산 걸로 해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현지 식사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간단하게 슈퍼에서 산 걸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드시면 돼요. 저녁 같은 경우는 2차 드신다든지 아니면 슈퍼에서 고기 같은 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고기, 훈제, 그리고 치즈 이런 게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와인도 5,000원, 6,000원이면은 굉장히 맛있는 와인 살 수 있어요. 와인 우리나라 오면 이제 몇 배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와인 같은 거 같이 겸해서 저녁에 사시고 그 다음날 일행들끼리 스케줄을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교통편은 트램이라든지 지하철, 우버, 도보, 우버는 하나 까셔서 이렇게 급할 때 쓰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도보로 이동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트램 같은 건 꼭 한두 번씩 타보시기 바랍니다. 추억도 남기고요. 그리고 각 국가의 트램들이 모양도 좀 틀리고 색깔들이 다 틀려요. 동영상에서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국가의 트램들 꼭 한번 타보시고, 들어가는 입구에 트램 그 표 끊는 데도 있고요. 지하철 입구에 트램표라든가 지하철 표가 똑같아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끊습니다. 30분, 1시간 이렇게 시간 단위로 끊기 때문에 자기가 몇 분 정도 걸리겠다 하면은 그거 끊으시고 들어갈 때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면 돼요. 그걸 활성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키고 그때부터 시간이 체크가 된다는 사실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그 렌트카 여행이었기 때문에 좀 위험한 것은 최대한 커버를 하고, 카카오 손해보험에서 99,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이렇게 렌트카를 했습니다. 렌트카는 저희가 3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일반 사이트에서 150만 원, 120만 원 이런 렌트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보험 종류가 자세히 보시면 한 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제 현지에서 드는 풀커버 보험, 유리창까지 다 그 깨지고 타이어 펑크나고 이런 것까지 들면은 보험비만 해도 한 100만 원 나와요. 그래서 풀커버 보험으로 저희는 안전하게 이렇게 들고 가기 때문에 렌트카 맡길 때도 뭐 웬만한 기술이 있어도 걱정 없이 이렇게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렌트카는 그 현지 보험을 들어야, 아니면은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트립닷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스카이스캐너 이런 데서 들면은 여러 국가를 갈 때는 못 가는 국가가 있습니다. 생겐 협약이 안 되는 그런 국가들. 그래서 방금 여기 제가 간 국가들 말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국가들 있죠. 코소보, 뭐 보헤미아, 그 옆쪽으로 국가들, 그리고 슬로바키아 이런 데들은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는 있는데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렌트카 보험 약관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풀로에서 갈 수 있는 나라로 해서 이렇게 정했고요. 슈퍼는 현지 슈퍼들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까르푸도 있고요. 빌라도 있고, 빌라는 오스트리아에서 크게 하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스파 마찬가지죠. 리들은 독일의 그 슈퍼, 큰 슈퍼인데 굉장히 가격들이 이런 데가 쌉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들 가서 날마다 슈퍼를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지 시장들은 하루에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저희가 꼭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시기 전에 꼭 현지 시장도 계획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시고요. 저희는 가서 이제 라면이라든가 햇반도 굉장히 또 먹고 싶어 가지고요. 이 아시안 마트 들려서 갔더니 평균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햇반 저희 한 1,000원 정도 하는 게 5,000원. 그 다음에 라면 뭐 5개 묶으면서 한 4,000원 정도 하죠. 여기는 한 개, 낱개 한 개에 5,000원 정도 했는데 그래도 싸요.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사서 먹었고요. 현지 슈퍼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스트리아 갈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그 거주 관공서 이런 지역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 해도 벌금을 이렇게 문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물었어요. 그래서 100유로 이렇게 물었는데 이건 제가 다음 영상 때 한번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조금 자칫 조심해야지. 오스트리아의 여행자에 굉장히 관대하지가 않는 나라더라고요. 그 입구가 고장이 나서 잠깐 주차장을 찾으면서 들어갔는데 그 공사하는 직원들이 아예 한번 들어간 차는 못 나온다 해서 못 빠져나오고 이게 파출소를 불러서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5분 찾다가 100유로 지불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우버를 이렇게 잘못 불러가지고 폴란드로 불러서요 170만 원 이렇게 결제 금액이 떴는데 이건 뭐 우버라는 회사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 상담실을 통해서 바로 이건 취소를 했고 또 체크인 과정에서 2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는 그런 주인도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가서 저희도 질려버린 케이스였는데 두브로브니크 여기 그 아고다에서 했는데 여기 평점 보시면은 잘 고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피해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행 뭐 오후에 2시나 이렇게 도착을 해서 그쪽에 도는데 한 6시간, 5시간 이렇게 여행 코스를 잡았는데 2시간 동안 안 나타버리니까 이 핵심 여행 시간을 2시간을 망쳐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참 억울한 케이스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에어비앤비 숙소 같은 경우도 그 안내 메일이 조금 지연되면은 방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안내 메일을 꼭 체크인 하기 전에 받아가지고 방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많이 다녀왔는데 이 갔다 오면은 이렇게 이제 그 여행 경비를 이렇게 적어 보잖아요. 날짜별로 폴란드. 여행 경비 이렇게 보시면은 주차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죠. 이 시간대. 또 주차비 들어가죠. 또 주차비. 이렇게 옮길 때마다 호텔에서도 주차비, 그리고 쇼핑센터에서도 주차비, 전통시장 갈 때도 주차비, 그리고 시내 관광할 때도 주차비. 주차비가 상상 외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요. 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지금 화장실을 여기 그 카드로 계산한 것만 체크가 되어 있는데 현금을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로로 현금으로 이제 나머지는 다 지불을 했어요. 하루에 그 화장실은 3번에서 4번 정도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한 번 갈 때 저희는 6명이기 때문에 10,000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5번만 가면 화장실비가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식당하고 낮에 뭐 밥 먹고 이렇게 한다거나 하지만은 화장실을 이용한다거나 하지만은 화장실이 의외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화장실도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점적인 것만 이렇게 비용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2주 여행 기간입니다. 13박 14일 기간으로 해서 전부 세 끼를 다 사 먹고 모든 경비 비용은 380만 원이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은 여러 가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